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43페이지 02번의 점유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먼저 제1절 개념 1번의 점유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점유라는 게 뭘까? 이거를 잠깐 먼저 볼 건데요. 우리 점유권 이 얘기가 나오면 점유권과 비교되는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점유권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유권하고 본권이 뭐가 다른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걸 사실상 지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가 있고 그게 곧 점유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본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소유권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예를 들면 내 건데 내가 도둑한테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다든지 이랬을 때 나중에 도둑을 만나서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도 끝나면 나중에 임차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죠. 예, 그것을 본권이라고 하고 이제 그것과 다른 게 점유권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갖고만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 이렇게 말한다. 갖고만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이 점유권이다. 그래서 도둑, 심지어는 도둑도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도둑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보실 내용이 뭐냐면, 이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이 누구의 소유일까,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지어져 있을 때 그때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 소유 토지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을인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부지인 이 토지를 누가 점유하는 것인가, 요게 문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 판례가 정리를 하기를, 이 건물이 눌러 앉아 있는 거니까 건물 소유자가 부지 점유자가 된다는 것인 거다. 건물 소유자가 부지에 대한 점유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봐보세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불법 건물인 거예요. 이랬을 때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지 반환 청구를 갑이 을한테 할 것이냐, 이렇게 병한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너 갖고 있는 거 내놔, 내 거 내놔, 돌려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건물 부지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점유자를 건물 소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자는 을한테 하는 것인 거지 병한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다. 네, 요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체크를 하자면 143페이지 1번의 점유에 의해서 거기 첫 번째 단락이 있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건물 부지가 된 토지, 건물 부지 동그라미, 건물 소유자가 점유,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인 거다, 이렇게 봐주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실무상으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2절 점유권의 유무가 나와 있습니다. 점유권의 유무는 점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점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점유권의 유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봐보시면 이런 거예요. 갖고 있으면, 즉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법에서 봤을 때 법은 굉장히 이게 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갖고 있어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안 갖고 있어도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점유가 좀 관념화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이어서 그 임차인이 X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X 건물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이랬을 때 그러면 임차인이 거기 눌러 앉아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점유자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가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간접 점유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뒤에서 보실 것입니다만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걸 빌려준 사람들 설정자라고 하는데 설정자 그 사람도 직접 거기 눌러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해드리냐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인 거죠. 되셨죠? 이런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인 거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 그래요.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는데요. 보세요. 갑이 이제 사장님이고 그리고 을이 직원이에요. 을이 직원으로서 회사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건을 이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 갖고서 사실상 지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갖고서 이 공장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이 경우에 이 사람은 갖고 있어도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말한다.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점유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거든. 점유주가 된다라고 말한다.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직원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그 물건을 내 거니까 이 사람이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뺏어갔어. 우리가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를 하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이 점유 침탈이 있을 때 빼앗겼을 때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빼앗겼을 때 그때 인정이 되는데 빼앗겼으니까 이 사람을 만약에 점유자라고 하게 된다면 사장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버리면 직원이 사장한테 그걸 행사해버리면 그 회사 완전히 우습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만 점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고 그냥 점유 보조자다. 여기 제목 자체에 보조자 나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써져 있죠. 난 사장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정부를 쓰고 있어. 그래서 주인이 있는데 여기에 가정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부가 물건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어.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더라도 점유자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점유보조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여기서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 시키는 대로
이 을이 움직이는 거죠. 명령 복종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만약에 A라는 주인이 있는데 X 물건을 A가 소유자예요. 소유자로서 이걸 갑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그 집 직원이라 가정부, 을이란 말이죠. 이랬는데 이제 빌려준 기간이 끝났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있어. 그때 그 주인이 소유자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직원한테 직접 말할 게 아닌 거죠. 우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했었던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부한테 직접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장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사장이 그걸 받아서 돌려주는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잠깐 보시는데 144페이지 보시면 1번에 점유자, 이 간접 점유자가 나와 있는데요. 제목에서 거기 194조 보시면 지상권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간접 동그라미, 점유권 동그라미,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인 거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간접 점유권을 가진다는 것인 거다. 근데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직접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사람도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그렇게 되면 이 간접 점유도 똑같이 점유랑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서 점유권 얘기가 나오면 이 간접 점유권도 그냥 점유권이다 인정이 된다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02번에 점유 보조자가 나와 있는데요. 점유 보조자는 여기에 점유 동그라미, 보조자 동그라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즉 점유 보조자는 제목을 잘 보세요. 나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시다예요. 보조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95조를 봐보시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지시 동그라미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타인만 동그라미 점유자 동그라미. 그래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지시한 그 타인만 점유자가 된다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제3절 점유의 태양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점유의 태양, 태양이란 말 자체가 되게 어렵죠. 태양을 모습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의 모습이라고 한다. 거기 이제 먼저 01번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렇게 되는데 제목에다가 자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타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말이 아주 쉬운데 자주점유 그 다음에 타주점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다라고 말한다. 근데 타주점유는 다른 사람, 타인을 주인으로 여기고서 하는 점유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한마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고 타주점유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하면서 하는 점유다. 그러니까 자기 점유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봐보면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게 타주점유가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요거를 구별을 할 때요. 그냥 우리가 뭐 할 때 이거 침 바르면 자주점유가 되고 침 바르지 않으면 타주점유가 되고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뭐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할 때 판단할 때 이것을 권원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원에 따라서. 이 권원은 뭐냐면 권리 취득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였느냐? 이걸 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점유권을 취득한 그 원인이 뭐였느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자주점유의 경우를 한번 봐보자고요. 매매 계약을 맺어서 매수인이 된 거예요. 매수인. 그 매수인은 가장 대표적으로 매수인은 내가 이걸 넘겨받을 때 내 거 이제 해야지 하면서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주점유의 경우를 봐보면 임차인 생각해보세요. 임차인. 전세권자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들어갈 때 내가 새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구나 하는 의식을 하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주점유가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임차인 전세권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가면서 야 내가 다음에 여기서 2년 살고 다음에 사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주점이라고 하지 않는다. 타주점이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그러니까 침 바르고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갈 때 그 원인이 아예 객관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유권 취득의 의사가 있는 그런 원인이 있었다. 그러면 자주점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타주점이다 이 말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근데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인데 그때는 자주점유로 권원이 불분명하다. 권원 불분명이다. 이렇게 되면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는 것인 거다. 추정이 되고 있는 사람은 이 추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전환돼 있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전환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점유자가 나 이런 사람이야 자주 점유하고 있어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이란 말이 그런 뜻이다. 미루어 짐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너 자주 점유 아니거든 이것을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다. 너 그때 임대차 계약 맺고 임차인으로 들어간 거잖아. 전세권 설정 계약 맺고 전세권자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 거다. 됐죠? 그래서 자주 점유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봐주십니다. 네, 요 내용을 볼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봐보시면 이 점유의 태양 모습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점유권에서는 항상 이제 본권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는데 즉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 나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 모르고서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점유라고 한다. 모르는 거죠. 선의점유. 근데 이제 본권 없음을 알면서 하는 점유가 있어. 또는 어떤 때는 이제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가 있어. 그런 것을 악의점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는 뭐 선의 악의는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이제 봐보시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평온 공연한 점유라는 것이 있다. 평온 공연한 점유, 평온 그 다음에 공연 점유라는 것이 있는데 평온의 반대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평온은 이 폭력이 있는 거야. 폭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평온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폭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평온한 점유. 그래서 반대말은 폭력 점유. 공연 반대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은비에 의한 점유다. 은비 이거는 뭐냐면 은닉하고 비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은비가 되죠. 은비. 그런데 공연은 그 반대말이니까 남들이 알게 하는 점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남 몰래고 남들이 알게 하는 점유가 공연한 점유가 된다는 것인 거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이것들도 어떻게 되느냐? 평온 공연한 점유로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용어 정도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잠깐 한번 보시면 145페이지에 먼저 자주점유, 타주점유 나와 있는데 그 2번의 판단 기준을 한번 잠깐 보세요. 괄호 2번에 판단 기준이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 줄에 즉 권원이 나와 있는데 그 권원에다가만 동그라미 칩니다. 그 뜻풀이는 앞에 돼 있어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다라고 말해놨다. 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 위에 197조를 한번 봐보세요. 197조. 스스로 이 197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197조 1항과 2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1항에 보시면 읽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이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괄호차 한번 쳐보세요. 소유의 이사로 선의 및 평온 및 공연하게 공연까지. 그래서 소유의 이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 여기까지 괄호 칩니다. 그리고 추정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추정을 해준다는 것인 거다. 추정한다는 것인 거다. 거기 소유의 의사로 위에다가 자주점유 이렇게 씁니다. 자주점유. 자기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사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소유의 의사로 이 말인 것인 거다. 그러니까 자주점유를 추정해 준다. 선의 점유를 추정해 준다. 평온 공연한 점유임을 추정해 준다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한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2항에서 이제 그 사람이 선의 점유자였는데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야 돌려줘라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점유자가 졌어. 소송에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면 이제 점유가 악의 점유로 바뀔 건데 그 바뀌는 시기를 언제부터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패소 판결 확정 시간이라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인 것인 거다. 그래서 소가 제기된 때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2항에서 선의 동그라미, 패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가 제기된 때 동그라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다. 악의 동그라미.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시기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로 가셔서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이렇게 되는데 이 효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요. 말 그대로 말 뜻을 좀 풀어서 보면 점유권에 힘이 미치는 것 이것을 점유권의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이 력자가 힘력자잖아요. 힘이 효는 미치는 거야. 점유권에 힘이 미치는 거 이것을 점유권의 효력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이제 1, 2, 3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을 한번 볼게요.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제 3번의 점유보호청구권도 있는데 이 점유보호청구권은 앞서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를 하시면서 간단히 좀 봤어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을 볼 건데요. 이런 얘기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점유자가 있는 거예요. 남의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점유자로서 남의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돼 있어. 아니면 또는 뭐 그 사람이 매수인이야.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말을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앞서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에 점유자가 이제 소유자하고 계산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서 공부를 한다. 회복자의 관계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비용을 지출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점유자에게 지금 과실 수취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인데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선의 점유자일 때 과실 수취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인 거다. 즉 과실 취득권, 수취권 같은 얘기입니다. 취득권을 인정해 준다. 즉 이 얘기를 풀어서 보자면 점유자가 자신에게 본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면서 또는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과실이 생겼어. 그러면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안 돌려줘도 돼 이 말이에요. 그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인 거다. 뭐냐면 이 사람이 과수원인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근데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한 스토리는 나중에 우리 기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여기서 이제 과실이 생기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과실 팔기도 하고 아직 남아 있기도 하고 또는 뭐 거기서 자기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선의였을 때는 자기한테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버렸어. 그래서 과실 취득권 인정하고 안 돌려줘도 된다는 것인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악이었어. 알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과실 취득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 없다는 것을 알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인 거다. 네, 그래서 146페이지 보시면 146페이지에서는 요걸 잘 제목을 동그라미 쳐 보십니다. 선의 점유자, 선의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과실을 취득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201조 1항에서 요걸 한번 보시는데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2항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볼 건데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니까 법 공부는 반대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악의 동그라미, 과실 반환 동그라미.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인 거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이방 청구권. 그것이 점유권에 나타날 때는 점유물이란 표현을 써가지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이방 청구권이라고 해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좀 잡아두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148페이지 03 해서 소유권이 나와 있는데 이 소유권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